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어쩌면 생명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의 최고 신장연구소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지금도 매일 거의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신부전과 그 예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발목 바로 위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손을 뗀 후 피부가 2초 이상 들어간 채로 있나요? 이제 화장실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보다 소변을 덜 자주 보시나요? 소변에 비누 거품처럼 거품이 생기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 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 전문의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한국에서 18명이 처음으로 투석을 시작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18명입니다. 극적인 증상도 없었습니다. 심한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던 미묘한 징후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신장 기능의 82%가 손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피로, 구역질, 부종 같은 명백한 증상을 경험할 때쯤이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15% 이하의 능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합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 동안 이런 비극이 수백 번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이 제 진료실에 오시면 저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사흘씩 투석기에 연결되어 한 번에 4시간씩 보내야 한다고요. 치료받으러 가는 교통편을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고 식이 제한에 도움이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환자분들 눈빛을 봤습니다. 짐이 된다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진료를 통해 저는 대부분의 현대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한 한방에 숨겨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특정 농촌 지역 노인 환자들이 식단, 운동, 의료를 통제했을 때조차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신장 퇴화율이 극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조사했을 때 저는 그들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묵은 생강뿌리의 특별한 제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사서 볶음 요리에 썰어 넣는 생강이 아닙니다. 신선한 생강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 생강차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은 콩팥을 보호하는 바로 그 성분들을 파괴합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생강뿌리를 정확한 전통 기법으로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면 신장염증을 최대 60%까지 줄이고 실제로 노화되는 콩팥의 여과율을 개선하는 생물학적 활성 분자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정확한 제조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장 보호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시기와 용량도 함께요. 어떤 일반 음식들이 이런 효과를 증진시키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효과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중요한 실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80대, 90대를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수년간 투석과 의존의 삶을 사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서울 최고의 신장연구소에서 4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등 아래쪽 양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약간의 압통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의자에 앉아있게 될 때까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한국에서 120명의 노인들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콩팥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2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87%는 너무 늦을 때까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피로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목에 약간의 부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런 비극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피로를 호소하며 오십니다. 검사를 해봅니다. 신장 기능이 3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으십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수년간 조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2년간 저는 왜 한국 전통 마을의 특정 노인 인구가 80대, 90대까지도 놀랍도록 건강한 콩팥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신장 보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마을들은 수세대 동안 발효된 생강뿌리의 특별한 제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반 생강이 아닙니다. 차나 요리에 넣는 생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생강을 정확히 21일이 걸리는 특별한 전통 방법으로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묵은 생강의 성분들은 신장 세포에서 우리가 NRF 경로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염증과 산화 손상에 대한 콩팥의 내부 방어 시스템입니다. 240명을 대상으로 한 제 임상시험에서 3년에 걸쳐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장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이 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은 16주 내에 염증 지표가 58%에서 63%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측정하는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8% 개선되었습니다. 18%입니다. 기존 의학에서는 단순히 악화 속도를 늦출 수만 있어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역전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가게에서 생강가루를 사서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물에 끓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 보호를 담당하는 특정 생리활성 분자인 진저롤 화합물과 그 발효 유도체는 높은 열과 공기 노출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양식 조리법이 치료 효과를 보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통 한국식 발효 방법은 이러한 분자들을 보호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실제로 일반 진저롤을 쇼가올과 파라돌이라는 더 강력한 화합물로 변환시킵니다. 이들은 신선한 생강보다 신장 염증을 줄이는데 최대 4배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6세였고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 병원에 왔을 때 그의 신장 기능은 42%였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2년 내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딸이 제 연구에 대해 듣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발효 생강 프로토콜을 그에게 적용했습니다. 5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54%로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신장 전문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3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여전히 투석 없이 지내고 있으며 신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 주방의 일반 생강이 여러분의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속아왔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를 사서 썰어서 물에 끓여 차를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은 여전히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주요 신장연구소에서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거쳐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피하는 사람들, 70대와 80대에 신장이 실제로 개선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된 숙성 및 발효 생강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역과기가 있습니다. 매일 이 네프론들은 염증으로 인해 손상되고 있습니다. 염증을 신장 조직 내부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불은 60세 이후 매년 약 1%의 신장 기능을 파괴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8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의 20%를 잃게 됩니다. 그때 증상이 시작됩니다. 발목이 붓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신선한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저롤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열에 노출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물에 끓이면 이 화합물들은 몇 분 내에 분해됩니다. 여러분은 신장에 대한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생강만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강을 6개월 동안 숙성시킨 다음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효시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불안정한 진저롤이 쇼가올과 파라돌이라는 완전히 다른 화합물로 변환됩니다. 이것들은 10배 더 강력합니다. 이 분자들은 열에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정 화합물들이 신장 세포로 들어가 역과 시스템을 파괴하는 염증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씨가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기능을 잃기 시작할 때 축적되는 노폐물입니다. 그는 3단계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미 미래의 투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4개월 내에 그의 염증 지표는 58% 감소했습니다. 그의 여과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날 77세인 그의 신장 기능은 안정적입니다. 투석도 없습니다. 악화도 없습니다.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첫째, 최소 6개월 동안 건조되고 숙성된 생강 뿌리를 구해야 합니다. 신선한 생강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어린 생강이 아닙니다. 숙성된 생강 뿌리는 색이 더 어둡고 효능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숙성된 생강은 특정 유익한 박테리아로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 발효 과정은 최소 21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분자 구조가 완전히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서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거나 발효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그런 다음 왜 신장 수치가 계속 악화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토합니다. 효과 없는 방법으로 몇 달을 낭비하는 동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효된 숙성 생강은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생물학적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역과합니다. 이때 치료 화합물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로 있어야 합니다. 밤에 복용하면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복용량도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치료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양은 정확히 3개 준비된 발효 생강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공복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약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수정도 없습니다.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생강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생강을 먹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앞으로 10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내에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게 유지될지 악화될지가 결정됩니다. 비밀은 생생강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강 가루도 아닙니다. 거의 잊혀질 뻔한 특정 방법으로 준비한 발효 숙성 생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 20년 더 젊은 사람들과 같은 여과율을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확히 이 방법으로 준비한 생강을 섭취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소 6개월 이상 된 생강 뿌리를 선택하세요. 껍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짙은 갈색이어야 하며 거의 주름진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어린 생강은 얇고 매끄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강에는 진저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민감한 신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성된 생강은 쇼가오를 만들어내는데 이 화합물이 신장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열쇠입니다. 둘째, 생강을 9번 쪄야 합니다. 8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닙니다. 정확히 9번에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 과정은 약 4시간이 걸립니다. 생강 조각을 40분 동안 찐 다음 간접 햇빛 아래 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3시간 동안 말립니다. 생강은 매 과정마다 더 어두워지며 결국 거의 검은색이 됩니다. 이 과정은 화학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거친 화합물은 분해됩니다. 보호 화합물은 농축되어 최대 300% 더 생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왜 9번일까요? 실험실 분석 중에 저는 다양한 횟수로 처리된 생강을 테스트했습니다. 3번이나 4번만 찐 생강은 여전히 일부 환자들의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9번 찐 생강은 최적의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섭취한 후 단 8주 만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평균 62% 감소했습니다. 셋째, 일일 사용을 위한 준비 방법입니다. 이 9번 찐 생강 한 조각을 가져오세요. 대략 엄지손가락 크기입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이 조각들을 400ml의 물에 넣으세요. 정확히 12분 동안 끓이세요. 세게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게 끓이세요. 너무 세게 끓이면 신장의 혈압을 조절하는 열에 민감한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이것을 따뜻하게 마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생강차가 약 섭씨 40도, 천보다 약간 따뜻할 때 소화 시스템의 흡수율이 40% 증가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위장이 비어 있습니다. 신장역과 주기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최대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9세의 박 씨였습니다. 그는 3단계 신장질환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1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데려왔는데 1년 내에 투석이 필요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준비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4개월 후 그의 크레아티닌은 1.6으로 떨어졌습니다. 10개월 후에는 1.3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그의 신장 전문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량으로 준비해서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합니다. 틀렸습니다. 생리활성, 화합물은 냉장 보관해도 18시간 이내에 분해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생강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12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2분이 투석기계에서 일주일에 12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설탕은 신장 조직의 당화를 일으켜 생강의 보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맛을 절대 참을 수 없다면 레몬즙 3방울을 추가하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구연산은 실제로 신장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쇼가올 화합물의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이제 이 고대 생강 준비법에 대한 4번째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을 때조차도 보호 효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실수가 지금 이 순간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즉시 이해해야 합니다. 끓는 물이나 고온 조리 방법을 사용하여 생강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생리활성 분자의 최대 78%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78%입니다. 그냥 평범한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서울의 신장연구소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우리는 12가지 다른 방법으로 준비된 생강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각 준비물에서 진저롤과 쇼가올 화합물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수십 년 동안 한약을 연구해온 제 선배 동료들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끓이기는 6분 이내에 대부분의 보호 효과를 파괴했습니다. 고온에서 볶기는요? 더 나빴습니다. 분자 구조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하지만 여기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노인들이 여러 세대 동안 사용해온 전통적인 발효 방법은 이러한 화합물을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단단하고 무거운 신선한 생강뿌리를 선택하세요. 무게가 중요한데 수분 함량과 활성 화합물 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약 300g의 생강뿌리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적절한 발효에 필요한 필수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생강을 동전 두께 정도로 썰어주세요. 종이처럼 얇지도 두꺼운 덩어리도 아닌 약 3mm입니다. 이 특정 두께는 부패를 방지하면서 최적의 발효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어두세요. 여기서 유리가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발효 화학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꿀을 추가하세요. 모든 생강 조각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충분한 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300g의 생강에 대해 약 200g의 꿀입니다. 꿀은 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진저로를 신장이 실제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화합물로 변환시키는 혐기성 환경을 만듭니다. 병을 단단히 밀봉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실온입니다. 이 발효는 21일 동안 천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너무 일찍 열어서 효능을 잃습니다. 21일이 지나면 생강은 어두워지고 꿀은 시럽처럼 묽어집니다. 이 시럽에는 이제 임상 연구에서 신장 염증 지표를 6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농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60%입니다. 이것은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석으로 진행되는 것과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일일 복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 생강 시럽 한 큰술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에 섞으세요. 절대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중한 화합물들이 다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한 번에 들이키지 마세요. 왜 아침 식사 전일까요?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아침에는 신장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화합물이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혈류로 들어가 즉시 보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병 하나는 매일 한 큰술씩 사용하면 약 3주간 지속됩니다.
이것은 현재 병을 열 때 다음 병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한 병을 발효시켜 두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제 임상 관찰 프로그램에서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8주에서 12주 이내에 신장 기능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줍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됩니다. 역과율이 개선됩니다. 염증 지표가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 준비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생강 준비물을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신장은 생체 시계를 따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신장 역과 시스템은 효율의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손상에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체가 자연스럽게 전날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신장이 약하면 그 독소들은 혈액에 남아 몸 전체를 순환하며 혈관을 손상시키고 조직을 염증시켜 신장 악화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날 밤에 발효 생강차를 준비하세요. 유리 용기에 보관하세요. 절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양치질하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 준비물 한 컵을 드세요. 미지근해야 합니다. 절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차가운 것은 신장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것은 활성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선어 모금에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가장 먼저 마셔야 할까요? 위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 생강의 생리 활성 화합물은 12분에서 15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신장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신장에 도달합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거나 일반 물을 먼저 마시면 그 화합물들은 소화 시스템에 갇힙니다. 다른 음식에 결합합니다. 효능을 잃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자연스럽게 개선된 3시간 후에 신장에 도착하므로 보호 효과의 20% 정도만 얻게 됩니다. 복용량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200ml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표준 커피컵 한 잔보다 약간 적습니다. 더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 좋으면 더 많이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200ml 이상은 시스템에 과부하를 줍니다. 몸이 과도한 화합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통과합니다. 귀중한 재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적게도 안 됩니다. 강남에서 온 7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3단계 신장 저하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여과율이 매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한다고 생각하며 반 컵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6주 후에도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과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양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좌절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녀는 전체 200ml로 늘렸습니다. 한 달 만에 염증 지표가 37%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여과율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일 복용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신장 기능이 두 번째로 떨어집니다. 아침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두 번째 컵을 마셔야 합니다. 같은 준비물, 같은 양, 같은 온도입니다. 이 오후 복용은 활동적인 낮 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축적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예방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이 준비물을 마시지 마세요. 신장 기능은 수면 준비를 위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늦게 강력한 생리 활성 화합물을 섭취하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방해됩니다. 잠을 잘 못 잘 것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지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음식 조합은 어떨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파괴합니다. 생강 준비물을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절대로 섭취하지 마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입니다. 유제품의 칼슘은 발효생강의 폴리페놀에 직접 결합합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모든 것이 낭비됩니다. 이제 방금 배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최고의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내일 시장에 급히 가서 생강을 사서 완전히 잘못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일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신선한 어린 생강을 사용하면서 신장 보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생강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장의 세포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분자들은 생강 뿌리가 땅속에서 최소 9개월 이상 숙성된 후에야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 수확 후에도 더 숙성되어야 합니다. 동네 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생강은 보통 3~4개월에 수확됩니다. 맛은 강하고 매콤하지만 신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료 성분의 농도가 부족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6세 박 씨라는 할머니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치의는 2년 이내에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생강 요법에 대해 듣고 즉시 매일 아침 신선한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채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왔을 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과율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패배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연 요법은 헛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신선한 생강과 끓는 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2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신선한 생강은 미숙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끓는 온도가 필요한 성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숙성된 생강 뿌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말라 보일 정도로 두껍고 주름진 껍질을 가진 종류 말입니다. 그리고 섭씨 85도를 절대 넘지 않는 통제된 온도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절하게 숙성된 생강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으로 바꾼 지 6주 만에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18% 감소했습니다. 4개월 후 신장내과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과율이 약물 없이 그의 고령 환자들 중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박 씨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다 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준비 온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생리활성, 진저롤 화합물은 매우 열에 민감합니다. 끓는 물을 생강에 직접 붓거나 냄비에서 끓이면 신장 조직에 거의 치료 효과가 없는 다른 화합물로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전통 발효 방법은 직접적인 고온을 절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자들을 보존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수는 담그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20분 또는 30분 동안 담가두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시간에 훨씬 못 미칩니다. 숙성된 생강의 세포벽은 두껍고 섬유질입니다. 보호 화합물은 이 세포 깊숙이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이 액체로 천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최소 4시간 동안 통제된 온도에서 우려내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생강 맛이 나는 물만 얻을 뿐 효과는 미미합니다. 3번째 주요 실수는 보관과 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을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뚜껑을 덮지 않고 보관합니다. 산소는 이러한 섬세한 화합물을 빠르게 분해합니다. 공기에 48시간 노출된 후에는 치료 효능의 60% 이상을 잃게 됩니다.
밀폐된 유리 용기에 보관하되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맨 위까지 채워야 하며 최대 3일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 즉 숙성된 생강 대신 어린 생강 사용, 과도한 열 적용, 부적절한 보관, 이러한 실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실행하면 이 방법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신장은 이러한 보호 문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실수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생강 요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치유력이 신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 1번. 절대로 슈퍼마켓의 신선한 어린 생강을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화합물은 생강 뿌리가 최소 9개월 동안 숙성된 후에만 생성됩니다. 어린 생강은 진저롤 수치가 높아서 노인들의 위벽을 자극합니다. 필요한 것은 진저롤이 쇼가올과 파라돌로 전환된 숙성된 뿌리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 분자들입니다. 전통 시장에 가서 숙성된 생강 뿌리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더 어둡고 주름이 더 많으며 약간 더 비쌉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높습니다. 실수 2번. 생강을 끓이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고온에서 생강을 끓이면 이러한 보호 화합물의 분자 구조가 분해됩니다. 증기로 증발하거나 쓸모없는 형태로 변합니다. 대신 제가 곧 가르쳐드릴 발효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리활성 분자를 최대 강도로 보존합니다. 실수 3번.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전통 의학 원리에 따르면 신장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혈액을 가장 활발하게 역과하며 현대 시간 생물학도 이 타이밍을 확인합니다. 저녁에 이것을 섭취하면 신장세포가 세포복구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적거나 이 영상을 즉시 저장하세요. 숙성된 생강뿌리 100글 준비하세요. 동전 두께로 자르세요. 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역과된 물 500ml와 생꿀 디큰술을 추가하세요. 꿀은 발효 과정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밀폐 뚜껑이 아닌 천으로 병을 느슨하게 봉하세요. 어두운 찬장에 실온에서 정확히 7일 동안 두세요. 매일 열어서 나무 숟가락으로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세요. 7일 후 액체를 거르세요. 이 발효된 생강 추출물에는 농축된 보호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3주 동안 지속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셔서 소화기관을 깨우세요. 1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이 발효 생강 추출액 정확히 60ml를 따뜻한 물 100ml와 섞으세요.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그 후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성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혈류로 들어가 신장 조직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가끔씩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스스로 회복됩니다. 이제 3가지 추가적인 신장 보호 습관을 함께 실천하세요. 첫째, 매일 오후 3시에 찐 두부 150g을 드세요. 이것은 혈액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지 않는 깨끗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둘째, 소금을 하루 총 5g 미만으로 줄이세요. 계량 스푼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양의 3배를 섭취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걷기를 하세요. 기온이 낮고 혈압이 급등하는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몸이 따뜻하고 순환이 최적인 저녁 식사 후에 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이 방법을 시작하실 겁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영상을 다 본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남아있는 황금 시간 동안 신장을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말을 적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시길 바라는 가족들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팔에 튜브를 꽂고 병원 침대에 누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그 외침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제 진료실에 앉아 신부전이라는 말을 듣는 그날까지 무시할 것인지입니다. 선택과 힘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발효 생강 방법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신장 건강을 위해 생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